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팔자 보러와 2부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는 주식 대박나서 팔자, 사주팔자 보러와 2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리는 종목상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2부도 3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화, 문자, 유튜브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19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이게 좀 궁금하다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주팔자 보러와 2부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릴 두 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연휴를 끼고 듬성듬성 연휴에 이렇게 금요일에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곽유정 대표님은 연휴 뭐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이번에? 네, 연휴에도 뭐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갈지 좀 밀려있는 리포트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밀려있는 리포트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창 대표님도 공부하실 건가요? 저도 이제 일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장 안 열려도 그래도 일은 하시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일 없던 시절 생각하면 일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연휴 때 재밌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요일 방송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안내해 드리려면 아까 3가지 채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3가지 통해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2부는 이제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매일 아침 매경으로 시작하고 매경으로 끝내는 매경 시청 시간 17시간에 빛나는 시청자이십니다. 저희 방송도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원전선을 2,925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입니다. 종목 상담계의 신, 갓, 고트, 이창대 대표님이 이쪽으로 용하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용하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칭찬에 알러지가 있는데, 야, 이거 좀 이렇게 너무 극찬해 주시면은. 극찬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신이 나왔습니다. 신. 적당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자, 네. 그러면은 종목 상담계 고트의 대원전선 안내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일단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전력인프라라든지 여기까지도 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뭐 다행히 적자 안 내고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대원전선이 지금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렇다 할 만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 이 구조가 나오진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를 한 단계 더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가져가려면 좀 테마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한 차례 작년 초에 뭐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세를 겪다가 올해 초에도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전력 인프라라는 것도 저는 한 번 더 붐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전력 쪽에서도 이제 전력전선 쪽에서도 붐은 올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대원전선까지 미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 20%는 제가 보기엔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00원,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절반 아래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번 이제 전력인프라 쪽에서 HD 현대일렉을 중심으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LS일렉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전력 사태가 한번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번 이런 이슈들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또 AI 이슈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위축 안 됐다.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준수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HBM, 뭐 AI발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네. 더 넘어가서 원전 에너지 쪽까지도 한 차례 더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겠는데 전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20% 비중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차례 시세를 강하게 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2,200원만 좀 자리를 확인하시면서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면서 이탈하면 절반화를 줄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좀 욕심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6506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을 또 이제 매경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대원전선을 통해서 아주 좋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SK이터닉스 비중 20% 매수가 16,000원인데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오래 들고 있던 종목이라 이젠 수익 좀 보고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일단은 SK이터닉스 매수가가 일단 16,000원이면은 지금 수익권은 맞으십니다. 하지만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해요. 이거 사실 이번 주 흐름 보면은 16,000원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 최고가 18,700원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매도는 못 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참 그 본전 심리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기왕 가져가는 거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지금 오늘 개파락으로 이제 출발해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개파락 부분을 좀 메워주는 움직임으로 마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공략을 하실 때 지금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 이런 종목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태양광 쪽으로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산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동남아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 공략하실 때 사실 옥석 가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중장기로 들고 간다 하시더라도 지금 비중이 20%좀 너무 많으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손실권은 아니시기 때문에 비중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반 이상 좀 덜고서 추가 추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비중에 대한 관리만 좀 하시고요. 일단은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19,5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눌리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선 판도가 너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 지금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이런 대선 관련된 지금 테마 종목들도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사치하고서라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신다면은 이번에 이제 2만 원 구간대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또 강력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비중 관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상단 매물대 구간 돌파 여부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이게 이제 대선 정책과도 엮이다 보니까 최근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종목을 통해서도 좋은 수익, 큰 수익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사연 안내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연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샵 2034로 앞에 꼭 4글자를 보내주셔야 해요. 4주 8자. 저거 안 보내주시면은 이제
저희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주상전화로 간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4글자 꼭 붙여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에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조해줄 마지막 기회 꼭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사연에 채택이 되면은 방송 전에 전화를 한번 합니다. 02-2000-4919 전화 갈 텐데 스팸 전화 아니라는 거 요새 또 이제 가뜩이나 유심 때문에 또 걱정 많으실 텐데 02-2000-4919는 매일경제TV라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제 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넷마블이요. 넷마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건 저기고 196주예요. 혹시 비중을 또 퍼센테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지? 노트북에서 30%라고 있는데요. 30%요. 네. 매수가가 이제 84,500원 맞으신가요? 예, 84,900원. 84,900원 알겠습니다. 자, 현재 넷마블이 이제 45,150원. 인데요. 일단 현재는 조금 손실권에 계십니다. 넷마블이 이제 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은 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넷마블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넷마블을 이제 처음보다 단계적으로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떨어져서 추매를 하신 걸까요? 아니, 맨 처음에 좀 높았었어요. 맨 처음에 하셨을 땐 한 얼마 정도부터 매집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한 8만 5천 원? 8만 7천 원인가? 그러면은 이제 매집을 하신 게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나 보네요. 아니,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한 1년 넘게 됐는데요. 1년 넘게. 예.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전부터 좀 얘기했던 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3N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넷마블이랑 넥슨이랑 그다음에 NC소프트 많이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3N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엄을 많이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쪽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사실 그 같은 섹터군 안에서도 결국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좀 투심이 기우는 방향성이 잡혀버렸고 게임 산업 안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명했던 게 넷마블, 넥슨, NC소프트였는데 게임 산업 안에서 좀 뭐 확률 조작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번 좀 불거지면서 좀 투심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게임 트렌드 자체가 자체 IP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자체 IP 자체가 지금 뛰어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넥슨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그 안에서 게임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결국 그 스튜디오 쪽에서 어떤 게임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흥행을 시켰느냐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W게임즈라든지 뭐 아니면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혹시 지금 받으시면서 TV 혹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로만 일단은 좀 소통해 주시고 왜냐면 이제 TV 소리가 같이 이제 간섭이 엮여서 되다 들어오니까.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양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넷마블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더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해 보여요.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건 사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야 이제 흐름이 많이 좀 넘어가기도 했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또 넷마블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업이 과연 이제 전도 유망한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넷마블은 사실 좀 다른 게임 산업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좀 과거의 이제 영광으로 가는 경향성이 저는 좀 보입니다. 넷마블 주주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게임 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30% 정도 비중이 있으시잖아요. 예. 차라리 넷마블을 한 10%만 남겨놓고 게임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 좋지는 또 않거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들이 다 같이 좀 올라오면서 게임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넷마블은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뭐 W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오이즈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군으로 이제 게임주를 좀 분산을 시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를 이거는-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그러면 드는데 이거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넷마블이요. 예. 넷마블은 저는 아직 전저점 이탈은 안 했기 때문에 막 이제 전부 다 매도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는데 예. 전저점이 이제 35,000원 부근이잖아요. 36,750원인데 35,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어요. 왜냐면 얼마요? 7만 원이요. 7만 원? 네네. 왜냐면 7만 원 가격대가 지금 하단 박스권 구간이에요. 상단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번 7만 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7만 원 부근부터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좀 게임주를 다른 기업들로 서서히 좀 분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넷마블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7만 원까지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곽유정 대표님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이거 저도 아까 채팅창에서 보고 와 부럽다 생각이 좀 바로 들었던 겁니다. 이상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인벤티지랩 17,500원 매수가 비중 30% 인벤티지랩 오늘 상한가 가서요 46,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야, 지금 수익을 거의 3배 정도 이제 거의 보고 계실 텐데 올려주신 내용은 너무 올라 겁이 나서 문의를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 지금 이 시점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자, 곽유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분도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추세를 지금 타고 있을 때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긴 하는데 다만 지금 한국거래소 쪽에서도 지금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이 경보가요. 투자 주의부터 경고 위험 순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고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투기 세력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7일에는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풀리게 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일가 체결로 한 또 3거래일 정도 또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투기 세력들도 이렇게 또 시차를 또 두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심리도 당연히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벤티지랩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펩트론과 같은 종목들이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인벤티지랩이 약간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지금 인벤티지랩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 1회에서 뭐 월 1회 내지는 6개월에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있는 그 주사용 플랫폼, 그쵸. 스마트 대포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 그런 이제 약물에 대한 그 임상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지금 확인됐다라는 수준에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제 기업들 중에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한번 강하게 들어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벤티지랩이 사실 주가 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업 분석 보시다시피 인벤티지랩이 적자 기업이에요. 매년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까지 지금 적자를 내고 그렇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슈 하나로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50%에서 270%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도 시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격이 크게 좀 발생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차익 실현 구간을 좀 잡아 나갑니다. 이건 저만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분봉 이제 들어가셔서 60분봉을 보세요. 예, 60분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어떤 구간대를 타면서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보니까 이 60분봉에서도 요 노란색 라인이 있죠. 이게 또 60선이거든요. 60선 구간대 지금 타주면서 지지반등 나온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이격이 좀 크게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입절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7일에는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거고요. 아마 5월 이제 8일부터 만약 단일가로 체결된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5분의 1이라든지 내지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제가 네. 봤을 때 48,000원에서 38,000원 요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한다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일지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금 41,000원에서 38,000원 요 사이 구간대 또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나온다 하면은 최대한 전략 매도까지도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추세 타면서 말씀드린 60분봉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꿀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곽유정 대표한테 물어볼 텐데, 비만 치료제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은근히 미국 주식들 보면은 커플링 현상으로 참고가 될 때가 좀 많습니다. 네. 어제 일라이릴리가 11% 급락을 했고 지금 프리시장에서는 2.47%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반영된 건 일라이릴리의 급락이었는데 인벤티지랩은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지금은 확실히 뭐 미국 시장과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그렇게 이제 주가 올라갔을 때 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네,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섹터상의 움직임도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지금 최근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나 단기 단발성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별적인 대응 위주로 해 나가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저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